한국으로 간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여기 일본의 한 50대 남성의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으로 대학 진학을 하겠다는 딸에게 고함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 멋진 사람 만나 결혼할 거라고. 그의 딸은 일본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한국으로 떠야겠다고 하는데요. 평범하고 평화롭던 가정에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물과 내용 일부는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치코이고 25살입니다. 저는 항상 모범생으로만 살아왔어요. 칭찬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아주 자그마한 지적에도 하루 종일 울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도 좋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 중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해요. 일본을 떠나 한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모든 건 1년 전 처음 서울을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어요. 언니 미카미가 제 대학교 졸업 축하로 짧은 여행을 제안해서 함께 갔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여행일 거라 생각했어요. 관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으면서요. 하지만 한국은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높은 빌딩이나 북적거리는 거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홍대 거리를 걷던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에서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작품을 파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두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도 이런 곳에서 산다면 어떨까? 저 사람들처럼 대담해질 수 있을까? 모두가 기대하는 길을 벗어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일본으로 돌아와 보니 제 삶은 너무 뻔했어요. 부모님은 항상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게 부모님께 잘 맞는 길이었고 부모님은 그 길을 통해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 미카미를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카미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어요. 뛰어난 성적, 명문대학교 졸업, 대기업에서 안정된 직업까지요. 그런데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피곤해 보이고 친구들과 볼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만 가득해 보였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 대학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알아볼수록 점점 흥미가 생겼어요. 한국은 단순히 K-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혁신, 창의성, 야망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국제 학생들이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찾아보았는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글로벌 커리어를 쌓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곳은 단순히 학생으로서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제 결정을 이야기했을 때 최소한 이해하려는 시도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한다고 말한 것처럼 반응했어요.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걸 다 버리려고 하니? 라고 물으셨고 어머니는 거의 울 것 같으셨어요. 현실적인 미카미는 팔짱을 끼고 미치코.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야. 확실한 길을 두고 왜 모험을 하려고 해?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말이 아팠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고민하고 조사한 결정이었어요. 한국의 성장하는 경제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보여드리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는 위험으로만 보였죠. 미카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에서 어떤 대학교든 갈 수 있잖아. 왜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가려고 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찾으려는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논쟁이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매번 목소리가 떨리며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미카미는 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며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일본에 남는 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마치 신선한 공기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조용한 집에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 학생들이 쓴 블로그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영감을 줬어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상상도 못했던 기회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묘한 공감이 들었어요. 아직 결정을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소속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결정했어요. 한국 남자랑 만나고 싶어요. 한국으로 갈 거예요. 대학교에 지원하고 입학 시험도 볼 거예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미카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넌 실수하고 있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게 마음이 아팠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들의 의심이 제 결심을 흔들리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어요. 단순히 정해진 길을 따르기보다 제 길을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학금을 알아보고 한국어를 연습하고 이미 한국으로 간 학생들과 연락했어요.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작은 승리를 이룬 것 같았어요. 때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가족들의 말이 맞아서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럴 때마다 서울에서 본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주저하지 않고 꿈을 좇는 사람들처럼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대학교 지원서를 넣던 날, 제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느낀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한 날부터 몇 주간 우리 집은 긴장과 논쟁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밤중 길고 격렬한 대화 끝에 모든 것이 폭발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마치 새겨진 것처럼요.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을 무겁고 느리게 만드는 그런 비였죠. 집 안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짜증이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 언니 미카미, 그리고 저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저녁 식사의 흔적은 한쪽으로 밀려 있었지만 대화가 시작된 후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단단한 표정을 짓고 계셨고 어머니는 불안할 때 자주 하시는 것처럼 손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미카미는 제 옆에 앉아 얇게 다문 입술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 진짜 고집 센 거 알아? 미치코. 미카미가 침묵을 깨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화는 없었지만 지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넌 항상 우리 가족 중 제일 똑똑했잖아. 그런데 왜 이런 꿈 같은 걸 위해 모든 걸 걸려고 해? 그녀의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거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무릎 위에 있는 손을 꽉 쥐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조사도 다 했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요. 그만해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다. 너는 한국에 가지 않을 거다. 그 순간 아버지의 권위 아래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저항했어요. 아버지의 실망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요. 저는 갈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미 대학교에 지원했고 이건 제 결정이에요.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심지어 밖에서 내리던 비마저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게 보였어요. 미카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롭고 단호한 시선으로 저를 보셨어요. 내가 가족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낮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우리에게 배운 모든 걸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냐? 침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게 맞는 걸 선택하려는 거예요. 미카미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포기하려는 게 뭔지 이해는 해? 안정된 미래, 좋은 직업, 사회적 존중, 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서 모험 같은 걸 하겠다는 거잖아. 모험이 아니에요. 제가 예상보다 더 크게 외쳤어요.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저조차 놀랐습니다. 그건 성장이에요.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 못하겠어요? 일본은 더 이상 제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 말을 뱉자마자 부모님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울기 시작하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셨고 아버지는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 실망이 담겨 있는 게 분명했어요. 미카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미카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가족도 이 나라조차 너한테는 부족하단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급히 말했지만 사실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족도 일본도 사랑해요. 하지만 제게는 뭔가 더 필요해요. 세상 밖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더 필요하다고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를 만큼 어려서 그래. 인생은 환상을 쫓는 게 아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계획이에요. 현실적인 계획이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대학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이건 그냥 변덕이 아니에요. 이건 제 미래를 위한 거예요. 미카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 정말 어린애처럼 군다. 미치코. 그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우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해. 진짜 고생한 사람들보다 더.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제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긴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내리는 비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집 안에 있는 폭풍을 상기시키듯이요. 어머니가 마침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왜, 미치코?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왜 그냥 여기서 우리랑 함께 살면 안 돼? 왜 꼭 떠나야 하는 거니? 그 질문이 공기 속에 무겁게 떠돌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어머니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진실을 말했어요. 여기 남으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만약에라는 생각에 시달릴 것 같아요. 제 기회를 놓쳤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미카미는 여전히 확신이 없는 듯했어요. 너 정말 실수하고 있어. 그녀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젠가 그걸 깨닫게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제가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시도라도 해봐야 해요. 그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미카미는 팔짱을 낀 채 한동안 자리를 지키다 결국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홀로 식탁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앞에 놓인 빈 접시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은 답답했고 머릿속은 온갖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을까요? 가족들을 생각보다 더 아프게 했을까요? 그들의 실망이 저를 짓눌렀지만 그 아래에는 작지만 확실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실패할 수도 있단 것도요. 하지만 남아있는 건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포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면서 미래를 생각했어요. 서울, 대학교, 그리고 제가 만들고 싶은 삶에 대해요. 아직은 멀고 불확실한 꿈이었지만 제 것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꾸준하고 끊임없이요. 저는 눈을 감고 빗소리에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성공이든 실패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저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제 결심을 밝힌 이후의 날들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가족들은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은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릴 뿐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제 계획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으며 미카미는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한때 따뜻했던 집이 이제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냈어요. 책과 노트북에 둘러싸인 채로요. 가족들이 저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 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의 문화,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 연구했어요. 기사도 읽고 동영상도 보고 온라인 포럼을 통해 서울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에게 연락도 해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생명줄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에서 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것이었죠. 어느 날 밤, 한국에서 공부 중인 일본 학생의 블로그를 읽다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아키라라는 사람이 3년 전 서울로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 이주했더라고요. 그의 가족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그는 끝까지 밀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에 적응하며 고향을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찾은 기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활기차고 혁신적인 대학교 환경,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교수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까지요. 그의 글 중 한 문장이 특히 마음에 남았어요. 나는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찾았다. 그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더 강하고, 더 용감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은 두려우면서도 희망을 안겨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했어요. 아키라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제 상황을 설명하며 제 자신을 소개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격려의 말이 가득했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는 제안까지 했어요. 그것은 작은 승리 같았어요.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제가 하려는 일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요. 대학교 지원서를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원서는 길고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했어요. 에세이, 추천서, 그리고 학업 성과를 증명할 서류까지요. 게다가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언어 능력 시험도 봐야 했어요. 부담스러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어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계속 떠올리면서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였어요. 서울 여행 때 몇 마디 배웠던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건 거의 없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언어 학습 앱을 다운받고 자막을 켜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노트에 익숙하지 않은 한글을 써보며 연습했어요. 어떤 날은 전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계속 노력했어요.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제 이주 계획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미카미는 여전히 저와 거리를 두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이 일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거실에서 미카미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저는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카미는 제가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으며 위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제 결정을 후회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마치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어요. 방으로 나가 그녀에게 제 입장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그냥 방 안에 남아 눈물을 참았어요. 다음 날 저는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머리를 비우고 싶었고 답답하지 않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어요. 동네의 익숙한 거리를 걷다 보니 제가 떠나려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조용한 공원, 이름을 알아주는 가게 주인들,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함께한 친구들까지요. 한편으로는 제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미카미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가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그때 아키라의 말이 떠올랐어요. 나는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찾았다. 그동안 읽었던 블로그들과 모험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떠올랐어요. 그들은 두려움을 직면하고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해낼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책상에 앉아 지원서를 꺼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항목을 작성하며 모든 내용을 2번씩 확인했어요. 다 끝내고 모든 서류를 봉투에 담아 봉했어요. 손에 든 봉투를 보며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체국에 가서 지원서를 붙였어요. 직원이 봉투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고 저도 떨리는 손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발송함으로써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미카미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진짜 가려고 하는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미카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것이 승인은 아니었지만 전면적인 반대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녀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걸지도 몰라요. 아니면 적어도 제가 선택한 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걸지도 모르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준비에 몰두했어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읽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제 이주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이제 저를 볼 때 울지 않으셨고 아버지도 완전히 저를 피하지는 않으셨어요. 미카미는 제가 지원한 대학교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요. 입학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는 묘한 기대감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건 단지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여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저는 그것을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편지가 도착한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하얀 봉투에 한국어와 영어로 정갈하게 인쇄된 대학교 이름이 적혀 있었죠.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내는 제 손이 떨렸어요. 잠시 멈춰 서서 봉투를 바라봤어요. 지금 당장 열어볼지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열어볼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 끝없는 논쟁, 밤늦도록 공부했던 시간들, 그리고 끊임없는 의심 그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듯했어요. 결국 방으로 걸어가 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안에 있던 종이를 꺼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훑어보다가 제가 바라던 단어를 발견했어요. 축하합니다. 떨리는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어요. 상상이 아니었어요. 저는 합격했어요.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뻐서 뛰어야 할까요? 아니면 울어야 할까요? 대신 저는 그냥 앉아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집중했어요. 제가 해냈어요.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아버지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결정한 거라면 그렇게 해라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어머니는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드러내며 기뻐하시는 듯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미카미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예상을 뒤집긴 했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이 약간 아프게 다가왔지만 더 이상 저를 막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몇 주는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비자를 마무리하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했어요. 무엇을 챙길지 조사하면서 국제 학생들이 남긴 조언들을 읽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 방에는 점점 여행 가방들이 쌓여갔고 그 안에는 옷, 책, 그리고 집을 떠올릴 수 있는 작은 물건들이 차곡차곡 담겼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웨터를 접어 가방에 넣고 있을 때 미카미가 문간에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서울 갔던 여행 기억나?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질문에 조금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당연하지. 그때가 이 모든 걸 시작한 계기였잖아. 미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와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그런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냥 우리 둘 다 즐겁게 놀고 싶었을 뿐이었거든. 나한테는 그 이상이었어.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그 여행이 내가 상상도 못했던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줬거든. 미카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제가 가방에 넣어둔 서울에서 산 열쇠고리를 집어들었어요. 손에 쥔 채로 잠시 뒤집어 보더니 말했어요. 아직도 이 일이 너한테 힘들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것도 이제 알겠어. 그녀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몇 주 동안 미카미는 제 가장 큰 비판자였거든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니 마치 어깨에 얹혀있던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고마워, 미카미.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고리를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그냥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잊지 마. 절대 잊지 않을게. 제가 약속했어요. 비행기 타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공항에 서서 여행객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안내 방송의 울림을 들으며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부모님은 저를 배웅하러 오셨고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격려의 말을 속삭이셨지만 저는 목이 메어 잘 들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평소의 무뚝뚝한 태도를 잠시 내려놓으셨고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카미는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는 작은 공책을 건네며 말했어요. 다 적어둬. 좋은 일, 힘든 일, 다.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저는 공책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은 멀리서 점점 작아졌지만 여전히 함께 있었어요. 이 순간은 제가 어디로 가든 평생 마음속에 남을 거란 걸 알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보며 일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은 다른 감정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기대감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가 내린 결정이 한꺼번에 현실로 다가왔어요. 공항은 분주했고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는 제가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어였어요. 간판은 제가 아직 다 읽지 못하는 문자들로 쓰여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작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결심이 다시금 불타올랐어요. 제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기억했어요. 이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대학교에서는 자원봉사 학생을 보내 저를 도와주도록 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혜였고 밝은 미소와 유창한 일본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 열정적인 인사가 저를 긴장해서 풀어주었어요. 기숙사로 바로 갈게요. 도시를 지나가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압도적이면서도 흥미로웠어요. 서울은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길을 오가며 건물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지혜는 길을 지나며 명소들을 설명해 주었고 그녀의 흥분이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캠퍼스는 아름다웠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학생들이 무리 지어 걷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계가 이제 제 것이 되었어요. 첫날 밤, 저는 기숙사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음을 제외하면 조용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것 논쟁, 의심, 노력 모두를 떠올리며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성장하고 배우고 제 자신을 발견할 기회였어요. 얼마나 힘들어지든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를 잊지 않을 거예요. 눈을 감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